비용을 많이 들여 유언 공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또다시 유언 공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필 유언장을 써도 효력이 있을까요? 남아있는 유언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신 이후에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100세 시대, 장수 시대에는 처음 유언장을 쓴 후에 20년, 30년 경과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 관계라든지 경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고 그 변화를 반영을 해서 새로 유언장을 쓰고 싶은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한 분,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진희 씨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한 75세 비혼 여성 황진희 씨는 수양딸 김미순 씨 그리고 입양한 반려견 촐랑이와 함께 반포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친정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4자매 중 언니 3명도 이미 사망을 해서 조카들밖에 없는데 왕래가 거의 없었던 조카들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황진희 씨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기분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들에게 전 재산이 간다는 법률 상담을 받은 후 황진희 씨는 수양딸과 자선단체에 자기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 공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큰언니의 외동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살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황진희 씨는 그 조카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고 싶어졌습니다. 황진희 씨가 유언 공증을 해두셨네요. 유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간단하죠.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다 펜을 들고 유언장 쓰고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준다는 유언의 전문을 쓰고 그리고 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이름, 도장, 완성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완성이 되죠. 그런데 그런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분실 훼손될 우려가 많고요. 또 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검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집행 단계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정증서 유언 장단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단점부터 볼까요? 우선 공증사무실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증인 2사람과 함께 가야 되죠. 더군다나 상당한 금액의 공증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언하는 재산의 가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당 15만 원씩 최고 한도 300만 원까지 공증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법, 자필 유언장의 단점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이 확실합니다. 공증사무소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받는 이런 이런 절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결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황진희 씨는 3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정증서 유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산이 많기 때문에 300만 원의 공정증서 유언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처음 했는데 그 내용을 바꾸려면 반드시 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야 되는가? 처음에 300만 원 수수료를 냈는데 또 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가?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이 있습니다. 정답, 그럴 필요 없다입니다. 유언의 철회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처리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처리할 수 있고 새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 취소의 경우에 특별한 방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했던 유언이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하지 않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혹은 녹음 유언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황진희 씨의 경우에는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변경할 필요 없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아무런 비용 들이지 않고 작성을 하면 그 내용대로 기존의 유언의 내용이 변경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희 씨의 두 번째 의문입니다. 유언 공증까지 했는데 수증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유언을 바꿔도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유언 공증을 하면 그 유언 공증서의 원본이 공증사무소의 금고에 보관되기 때문에 마치 등기를 한 것처럼 이거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든 아니면 300만 원 수수료를 내고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든 똑같은 유언이고요. 유언자는 그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를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이 아파트 유언에 구속된 아파트 처분에 관해서 그 유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유언한 아파트인데 어떻게 담보를 줄 수 있는지, 세를 줄 수 있는지 아무런 제약 없이 세 주거나 담보를 줄 수 있고요. 심지어는 팔아서 그 돈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발생하는 것인데요. 유언자가 생존한 동안 유언자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100%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유언자는 유언을 처리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는 이 유언을 절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각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가 없고요. 언제 어느 때든 그 유언은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씨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자필증서 유언에 의해서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그런데 공증사무소의 금고에는 여전히 기존의 공정증서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새로 쓴 자필증서 유언장이 제대로 발견이 안 되거나 폐기가 되면 내가 취소하려고 했던 공정증서 유언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는 것, 당연한 염려겠죠. 법률적으로는 민법 1109조에서 전후에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에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법률적으로는 앞의 유언, 그러니까 이 사례의 경우에 공증사무소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공증사무소 금고에 공정증서 유언이 남아있고 자필증서 유언, 이 원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유언은 공증사무소에 있는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게 효력을 갖게 되니까 이 물리적인 외관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유언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뿐만 아니라 자필증서 유언장을 여러 장 썼다면 앞에 썼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것들을 없애고 새 유언장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그 유언장을 취소하는데 또다시 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취소하는 유언을 해야 되나요? 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진희 씨는 유언 공증을 한 사무소로 가서 유언 공증
철회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새로 그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회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 철회서를 작성하고 그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으면 한 2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철회서를 기존의 공정증서 원본에 첨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후에 누군가가 기존에 남아있는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철회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철회된 유언이라는 외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집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유언자는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또 내 뜻대로 재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자신의 웰다잉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씁니다. 내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몇 번이고 유언장을 바꿔 쓰고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 새로 유언장을 쓰실 때는 기존의 유언장의 물리적인 외관을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장의 유언장이 튀어나와서 분쟁이 발생한 것은 유언을 하는 유언자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유언장을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으나 바꿨을 때에는 이전의 유언장을 없애버린다라는 점만 분명히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환 변호사였습니다.